당원 게시판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급격하게 계파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무감사에 착수하자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친한계가 이건 숙청이다,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냐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오늘 친한계죠. 우재준 최고위원도 장동혁 대표 바로 옆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필요성을 공감하기 힘든 당무감사와 징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당무감사위 결정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네. 그런데 당원 게시판 사건이 이거 오래됐잖아요.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시절에 한동훈 당시 대표 가족 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씨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거죠? 그런 이제 논란, 의혹이 있었던 건데. 선거 과정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맘때 한창 논란이 되다가 불법 계엄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겁니다. 앞서 그 자체 조사 결과 당시에 그 동명이인이 8명 있었다라는 발표에 친윤석열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또 친한계에서는 가장 앞장서 반발했던 김민전 의원을 향해서 본회의장에서 잠이나 자지 마라 뭐 이런 비아냥을 했던 논란 저희들이 소개해드린 바도 있었는데 실제 양측은 공개석상에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오래된 영상이네요. 1년 전 이 사건을 다시 꺼낸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일단 그 윤어게인 성향의 지도부에서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당의 대표직에 있던 자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정권을 성공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부로부터 당원 게시판을 활용했다면 이걸 어찌 그냥 넘어가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친한계가 아니더라도 당내에서는 아니 지금 다른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들춰내는 것은 좀 뜬금없다. 게다가 이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윤어게인 세력들이 자신들과 규합하려는 차원이 아니냐 또 이런 우려들도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 계엄 1년인데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한빵과 박성재 네. 그리고 윤석열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마님이면 이쪽은 뭐예요? 그래서 돌쇠 내지는 마담새, 뭐 마담새 내지는 돌쇠 뭐 얘기도 이런 나오고 거. 마름. 오늘 어디서 들으니까 따까리 얘기도 나오는데 별의별 표현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자신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박성재 전 장관을 압박하고 심지어 검찰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법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안 막아지고 힘들다 보니까 에라이 계엄이나 하자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은 작년 10월 17일 저녁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사건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을 보냈다. 그 이후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하는 전화 이거를 윤석열은 어디선가 텔레폰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까 제가 날짜를 왜 말씀드렸냐면 10월 17일이에요. 이날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무혐의다 라고 처분했던 날이거든요. 다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네. 특히나 이 한동훈에 대한 평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2년을 끌었다. 한동훈이라는 자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야 우리 마누라는 약 혐의가 없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지한 건 문제가 아니죠. 법무부 장관한테 말했고 그게 그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게 문제죠. 사실 법무부 장관이 통상적으로 하는 신중히 검토하라 이 한마디에 모두가 들고 일어나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 사건에서는 사실 사건 관계인이에요. 남편이죠. 네. 그러니까 피의자의 남편 사건 관계인이 그 법무부 장관한테 혐의 없음으로 해라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는데
우리의 그 정의로운 검사님들은 이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도대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간의 갈등은 이때가 거의 극이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에 이어지는데 10월 17일이잖아요. 예. 이때 도이치모터스를 빨리 그러니까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 내지는 이제 무혐의 처분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계속 끌어왔거든요. 그랬었죠. 검찰 내부에서 네가 해라 했는데 한동훈이 제가 볼 때 깐죽돼서 그렇지 법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 이거는 서류 받아보면 했네. 주가적 했네. 했었는데 자기가 왜 여기다가 피 묻혀야 되냐. 왜 내 하필.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야이씨 이미 드러났었는데 왜 이 형 왜 나한테 똥 치우라 그래? 그래서 끌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박성재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윤석열은 사악한 의도로 본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동훈이 너 임마 그 40살에 40대 법무장관 내가 앉혀줬잖아. 그럼 네가 이 똥 치워야지. 나름 물밑에서 빠터를 한 거거든. 근데 한동훈이 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아하. 윤석열 입장에서 제가 선회하자면 열받을 수 있죠. 딜 네, 현찰 주고 원 부도났잖아 지금. 동훈아 이게 안 된 거지. 네. 동훈아. 네. 야 이 사악한 놈아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이제 동훈이 형이 10월 17일인데 11월 초에 이제 단계 게이트에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단계 게이트. 바로 반격이 들어가요. 자, 요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한동훈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던 윤석열 부부는 그게 안 됐으니까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훈이 비운 자리를 누가 그럼 적임자일까? 이 일을 처리해 줄. 그리고 이미 검찰을 떠난 지 8년이 지났던 박성재를 데리고 온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추리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완전히 합당한. 그리고 박성재는 그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지. 김안빵. 나 메시지 많이 보내네. 예.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던 양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찌라시도 보내고 막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제대로 안 돼서 계엄으로까지 이어진 건가? 뭐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날짜상으로 뭐 앞쪽은 도이치건이고 중간 9월 중순부터 사실 시작이 된 명태균 게이트 그게 이제 뒤쪽에 지금 그래서 제가 아직 1탄밖에 안 나왔다라고 보는 건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 10월 달치까지가 주로 지금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예. 거잖아요. 그 뒤는 아직 남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돼서 불거진 건 9월 중순이고 명태균을 최초로 조사한 건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과 8일 조사하면서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를 쓴단 말이죠. 창원지검이. 예. 그러면 2024년 5월에 김주현 민정수석을 부활시키죠. 민정수석 자리를 안 했다가 그렇죠. 부활시키고 그러면 법무장관을 생각을 할 때 민정수석과 기존에 한동훈으로 제어가 안 된 거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같이 매칭해서 예. 같이 잘 제어가 될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수로 한 기수 둘이나 한 기수 차이고 저 검찰총장하고는 10기수 차이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걸 고려해서 박성재 씨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뒤쪽에 이제 2탄 부분 11월부터 아주 긴박하게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10월 27일 날 명태균 그 불법 예. 여론조사를 제가 공개를 하고 11월 21일 날 조사를 받고 실제 24일 날 자기들끼리 안가에 모여서 뭐 이거 때려엎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다는 거잖아요. 요 대목에서 하나 저거 이상한 거 제가 하나 공개를 해볼게요. 아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삼청동에 총리공간 맞은편에 보면 갤러리가 하나 있어요. 갤러리. 뭐 예. 알만한 분들은 그쪽 분야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은 잘 아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찰 최고위 관계자들이 점심 때 또는 저녁 초저녁 때 많이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뭐 법원 검찰청은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동에도 사설 갤러리는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친해서 또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바람 쐬러 오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최근에 뉴스 나온 거랑 보니까 바로 총리공간 지나서 유명한 칼국수집 지나서 바로 왼쪽 언덕에 안가란 말이에요. 거기서 걸어오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안가를 가는 출입문 같은 역할을 네네. 했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 사장님이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장님들은 왜 다 저쪽에만 얘기해?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 왜 여기까지 오지? 보통 이 자기 위수구역을 쉽게 이렇게 멀리 벗어나려고 잘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요거랑 연결시켜 뉴스 보면 나오는 거랑 해보면
안가에 가기 전에 들렸다 간다든지 뭐 갔다가 내려올 때 그럴 수 있죠. 했다든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안가라는 것이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윤석열이 누구를 불러들여서 거기서 무슨 말을 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충분히 드나들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개연성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 검찰을 송경호 그렇죠. 지검장 중앙지검장 부르고 했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원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유라는 게 자기 부인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일종의 지휘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연결되면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이제 검찰총장은 왜 그러면 비화폰을 썼을까부터 해서 2탄 이제 10월 17일 것까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뒤로부터 그 12월 이후에. 3일 것까지가 이제 예. 마구 나오겠죠. 이제 그 너무 뉴스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잊었던 혐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거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연장이 된 건데 그 안에 기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소시효 날아가서 그럴 수 있죠. 유야무야 없어질 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정 형량 이상의 수준이 나오면 그 이제 당선 취소가 되고. 윤석열 네. 씨는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어지는 거죠. 당선 무효용이 되니까. 예. 두 번째로 그럼 대통령 후보로서 받아갔던 그 보조금도 네, 국민의힘이 뱉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좀 요즘에 많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 그 거기에 안가로 그렇게 검사들이 오고 갔다고 하면 일생일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 쇼부였던 내란을 일으킬 때 과연 검찰이 가담하지 않았을까? 이 얘기가 이제 점점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특검에서 멈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차 특검이 되거나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출입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뉴스의 양이 워낙 많죠.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한 1년을 지나면서 대부분 뉴스의 코어에 접근을 합니다. 사실은 가십성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십성 뉴스들은 말 그대로 가십이고 화제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이 내란 행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선관위에 간다라고 통화했다는 대검 그 과학수사 쪽인가요? 이쪽과 군 방첩사랑 연결되는 부분, 정보사랑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관련해서 오늘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속보가 또 있기도 했었는데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이제 단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어찌됐건 특검은 앞서도 얘기했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 이 얘기를 이제 직접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한동훈이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만들었던 표현이 경제 공동체. 그래서 최순실을 입건할 수 있었고 구속시키고 처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김건희가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말을 하면 좀 대꾸를 해주세요. 아 예. 김건희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아니, 본인이 지금 알선수재. 자기는 뇌물을 피해 가려고 나는 공직자 아니야.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피해 가는데 박성재 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직접 수사한 거예요. 아니 직접 지휘한 거고 처음부터 지휘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윤석열 측근들 들어보면 그러니까 윤석열도 술도 많이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전하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직접 해 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해줬어. 제가 윤석열 측근 쪽에 들으면 이게 되게 합리적이더라고요. 직접 해 임마. 제가 계속 말도 까먹고 아이고 오빠 뭐 바보같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 말 했는데 그러니까 알았어 하면서 김한 빵으로 저장해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해서 해주지 않았나. 과거에 명태균이 했던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네. 명태균이 그 윤석열과의 통화를 김건희한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퍼포먼스로 그거죠, 막 설명을 그거죠. 한 건데 이건 네. 비슷한 얘기가 되는 네, 거네요. 그거죠. 아무튼 지금 이 상황들이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박성재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당위는 해야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3번
근데 또 그게 박성재가 정말 키맨인 게 여기로 치고 올라갔을 때 박성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인데. 네. 예. 아니, 사실 행안부 장관이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저번에 나와서 증인검사 안 하겠다고 소위 말해 꼬장을 부린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나보다 가담이 더 심했고 더 코어였던 박성재는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 구속이 안 되는데 나도 판사 출신인데 왜 나는 구속이 됐냐라는 그런 그 비교. 이상민 입장에서는 그러겠지. 같은 판사 출신 중에 막 조희대, 지기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여기 들어와 있어. 아, 내 에르메스 가방. 아, 내 현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조태용은 뭐하러 구속?